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그 정관과 편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편관은 이걸 우리가 보통 칠살, 살로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저는 그냥 살로 여기서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나를 치우고 들어오는 거니까 그 살기가 있는 기운이죠, 편관은. 그래서 사주에 정관과 편관이 없을 경우에 어떤 문제점, 그 다음에 관살이 너무 많을 경우에 문제점,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사주에 어떤 관살이 없으면은 예의가 없다, 이렇게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관이라 그러면은 반듯하고 그 다음에 공명정대한 걸 얘기하죠. 살은 어떤 정의로움. 그러니까 살이 이렇게 있는 사람들은 남하고 타협을 잘 안 하죠. 자기가 이게 정의다, 자기가 이게 맞다 하면은 그걸 꿋꿋이 그 헤쳐나가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에 그 관이나 살이 없는 상태에서 그 식신상관이 많으면은 그 제멋대로 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규칙, 규범 이런 거 어긋나게 하면서도 내 편하면 된다, 이런 식의 그 성품을 가진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 사주에는 관이나 살이 하나 정도 있어야 그 사람이 조금 그 좀 어떤 행동거지가 바르고 그 좀 올곧다,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살이 없으면은 규칙, 규범, 법규를 잘 안 지킨다. 내 편하면 된다. 아, 이 정도는 뭐 괜찮아. 그냥 신호등도 무시하고 그냥 건너가고, 이런 사람들 보면 되게 관이나 살이 없고 식신이나 상관이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관이나 살은 어떤 직관력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물을 딱 보면은 거기에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걸 잘 찾아내요. 그래서 인사부서나 어떤 감사부서에는 관이나 살이 있는 사람들이 근무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관보다는 살이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문제점을 정확히 집어냅니다. 그래서 이 관살이 있어야 어떤 그런 부분들, 그래서 살이 많은 사람들이 어떤 군이나 경찰이나 검찰 쪽에 근무를 많이 하는 거죠. 나를 죽이러 들어오는 기운이지만 남을 또 극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상관하고 살이 있으면은 어떤 행동력도 강하고 성격도 불깔 같아가지고 군인이나 경찰, 검찰 쪽, 아니면은 저 살이 있으면은 의료계통에 죽고 사는 부분 쪽에 일을 하는 것도 잘 맞습니다. 그래서 박력하고 예리함이 있어서 그 관살이 있으면 좋은데, 관살이 없으면은 어떤 예리함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신뢰받기가 어렵다, 박력도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남자한테는 관이나 살이 자식입니다. 육친으로 보면은. 그 다음에 어떤 명예가 되고요. 그래서 관살이 없으면은 남자는 자식운이 없고 명예를 지키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자는 관이나 살이 남자인데 관이나 살이 없으면 여자한테, 여자 사주에 관이나 살이 없으면 남자운이 약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대신 관살이 너무 많으면은 너무 원칙을 강조해가지고 너 그러면 안 돼, 바른 생활 해, 원칙적인 어떤 일에 어떤 그 하나 정하면은 그걸 너무 강조하다 보면은 주변에 사람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관살이 많은 사람들은 지적질을 잘합니다. 너 그거 틀렸어,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어디다가 관살이 있고 뭐 사주에 자매형이 있거나 아니면은 상관이 있으면은 그걸 지적한 걸 또 바로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떠나가죠. 물론 자기가 잘못했는 줄 알면서도 계속 지적질을 당하면은 사람은 우선 그 반항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하고는 같이 못 있겠다, 이렇게 하면서 주변에서 서서히 사람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관살이 많은 사람들은 이 지적질을 하는 부분을 조금 줄여야 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그게 맞는 소리지만 자꾸 듣다 보면 상대방은 거기에 또 피로감을 느끼고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 옳은 얘기지만 너무 자주 하는 것도 조금 인간관계에 있어가지고는 마이너스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이제 그 관살이 많은 사람들이 잔질 그 많이 아픕니다. 왜냐면 살은 나를 치고 들어오는 거고 관도 나를 치고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일간이 왕하지 않는 상태에서 관살이 많으면은 아픕니다. 그리고 심하면 죽기까지도 하고요. 그래서 관살이 많은 사람은 일간이 좀 왕해야 그것을 버텨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일간이 약하고 뿌리도 없는 데서 관살이 들어오면은 어떤 수술수가 생길 수도 있고 잔병 치레를 많이 해요. 특히 일지에 살을 깔고 있는 사람은 약첩이 끊이지 않는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항상 뭘 먹어야 돼요. 뭐 건강식품이든 뭐든 먹어서 그걸 또 살이 그 일제 깔고 있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 그런 약들 먹는 걸 좋아합니다. 자기 몸이 이제 약한 걸 아니까 뭐 건강에 좋다는 건 다 챙겨 먹습니다. 그 다음에 관살이 또 많으면은 아까 그 얘기했듯이 어떤 기운이 너무 많으면 없는 거나 같다 그랬죠. 그 남자는 관살이 자식이니까 자식으로 인한 고생을 하게 되고요. 여자는 남자로서의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자 사주에 관과 살이 혼잡되면 관살 혼잡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살 혼잡이란 여자가 남자로 인해서 사단이 난다는 거죠. 일부 종사가 어렵고 남편 보내고 또 다른 사람하고 결혼을 하든지 하여튼 남자 문제로 상당히 시끄럽다. 그래서 여자 사주의 관살 혼잡을 상당히 안 좋은 사주로 쳤죠. 옛날에는 여자 사주가 관살 혼잡 사주면은 중매 넣기도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고요. 요즘은 뭐 이혼이 이렇게 뭐 큰 흉이 아니니까 큰 상관없지만 옛날에는 그게 가장 큰 핸디캡이었었죠. 그렇듯 관살은 적당히 있으면 좋은데 너무 많으면은 첫째가 아프고 더 심하면은 내가 뭐 중병에 걸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하는 일마다 많이 그 좀 막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일례로 관살이 많은 사람들은 꼭 그 어려운 난제에 많이 빠져요. 어려운 난제에 빠지는데 그것을 딛고 일었으면은 또 큰 인물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 관과 살로 인해 가지고 힘들게 사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 사주를 보면은 지금 화급금에서 정관이 상당히 그 좋죠. 금생수에서 인격의 정관을 보는 건 상당히 좋습니다. 거기다가 재까지 있으면은 더 좋죠. 재생관하니까. 근데 여기 보면은 상관이 있는 거죠. 상관이. 그래서 수국화 상관 경관을 하는 거죠. 이게 상당히 안 좋은 겁니다. 내가 올곧아야 되는데 그 관을 치는 상관이 여기 버젓이 그 천간에 뜨고 있으니까 기존의 어떤 질서나 이런 걸 무너뜨리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한다. 물론 수생목 목생화 하는 것도 있지만 그 전에 우선 치고 들어가기 때문에 재는 벌 수 있어도 귀는 받기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그 사주에서 만일에 운이 들어올 때 기토가 들어오는 운이 있어야 갑기가 해버리면 수국화해가지고 이 사람은 부도 잃고 귀도 잃고 말썽만 남는 그런 때가 오는 거고요. 반대로 여기서 정화가 들어올 경우에는 정임합 해가지고 상관이 살을 잡아서 좋고 재가 관을 생해서 좋으니까 이때는 운이 제일 좋은 겁니다. 그 사주라는 건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은 소위 기토 매 구자가 들어오는 해 2019년, 2029년, 2009년 구자가 들어오는 해 기토 해에 사단이 나고 그 다음에 2007년, 2017년 칠자가 들어오는 해 정임합 해가지고 좋아지니까 그때는 조심하십시오. 이때는 뭐 벌려도 됩니다. 그렇게 사주를 변명하는 겁니다.
어쨌든 사주에 관살이 있으면 사람이 반듯하고 나름 위엄이 있고 신뢰할 만한 사람인 것만은 틀림없는데, 관살이 너무 많으면 이러한 폐해가 있고 관살이 전혀 없으면은 이러한 폐해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께서 이번 시간에 아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관과 살이 없을 때의 문제점, 그 다음에 너무 많을 때의 문제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는 마지막 그 인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